안녕하세요. 추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간 추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추정은 모수를 점추정 값을 중심으로 신뢰 구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뢰 구간은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간 추정은 점추정과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먼저 점추정 값을 구한 다음에 점추정 값을 중심으로 구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평균을 추정할 때 점추정 값은 표본 평균이 되겠죠. 표본 평균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 너비를 더해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 시간에 점추정을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구간 너비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구간 너비는 흔히 표본 오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구간 너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뢰도와 표본수에 따라서 이 구간 너비가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신장 뮤를 추정하는데 제가 10명을 뽑아서 데이터를 평균을 내봤더니 표본 평균이 170이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추정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추정이 가장 정확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170 플러스 마이너스 3, 즉 평균 신장 뮤는 167에서부터 173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0 플러스 마이너스 10, 즉 평균 신장은 160에서 180 사이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 170 플러스 마이너스 30, 즉 평균 신장은 140에서부터 2m 사이에 있을 것이다. 자, 어떤 추정이 가장 정확해 보이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정확하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추정을 했는데 틀리면 여러분들의 목숨이 걸려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3번을 선택하시겠죠. 왜요? 평균은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100%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뢰도가 커지려면 신뢰 구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 신뢰 구간이 좋은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방금 전에 보았죠. 만약에 우리가 평균 신장을 추정하는데 1m에서부터 3m 사이에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뢰 구간으로 추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틀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실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틀릴 각오를 할 수 있습니까? 가장 흔하게 쓰는 것이 95% 신뢰도입니다. 즉 5% 틀릴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앞으로 이제 95% 신뢰를 주로 쓸 예정입니다. 여기서 통계적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 수준입니다. 영어로는 significance level입니다. 구간 추정이 틀릴 확률이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신뢰도입니다. confidence level.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정도, 즉 이 신뢰도는 1에서 틀릴 확률을 빼준 것입니다. 1 빼기 유의 수준이 신뢰도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유의 수준, 우리가 틀릴 각오가 얼마였다고 이야기했었죠? 5%를 주로 쓴다고 했었죠. 드물게 10%, 1%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주로 사용하는 신뢰도는 이에 맞춰서 95%, 90%, 99%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표본수와 신뢰도 그리고 그것들과 신뢰 구간의 관계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 너비는 어떻게 될까요? 100% 신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뢰도가 높아지면 신뢰 구간의 너비는 넓어진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배우지는 않았지만 표본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표본수가 많아지면 추정이 정확해지겠죠.
그러니까 구간의 너비도 좁아질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정밀한 실내 구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뢰도는 95%로 보통 고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뢰 구간을 좁히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죠. 표본을 많이 뽑아주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구간 추정에서 중점적으로 배울 내용은 신뢰 구간 구하기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수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뮤를 추정할 겁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 모비율의 추정을 해볼 것입니다. 이러한 모수의 신뢰 구간은 점 추정량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 너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간 너비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구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뢰도부터 시작합니다. 신뢰도가 95%에 고정을 했는데요. 신뢰도 95%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구간 추정이 맞을 확률이 0.95입니다. 실은 이 구간이 맞을 확률이 95%가 아니라 이 구간 추정 방법이 맞을 확률이 95%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이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유도하기 위해서 모평균의 점 추정량의 확률 분포로부터 시작합니다. 모평균의 점 추정량은 표본 평균인지 다 아시죠? 표본 평균은 n분의 시그마 xi인데 우리가 정규 분포, 평균이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자승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x바를 표준화해 준 값, 즉 x바의 평균을 빼주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 값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이것은 모 표준 편차를 알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입니다. 그런데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우리가 시그마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사용하고 이때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보다는 좀 넓게 퍼져 있는 t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전에 배웠습니다. x바를 표준화할 때 모 표준 편차를 알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우측 확률이 0.025가 되는 값을 z0.025라고 표시한다고 했었죠. 이 값은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력이 좋은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1.96 정도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2.5%씩 자르게 되면 이 안의 확률이 95%일 것입니다. 즉, 이 값이 요 구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95%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씁니다. x와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마이너스 z 0.025부터 플러스 z 0.025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이다. 자, 이 식에서 요 밑에 분모항을 양쪽으로 곱해주고 넘겨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뮤가 x바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는 0.95. 뮤가 요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0.95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뮤는 상수이기 때문에 확률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러한 방식의 방법이 95%의 정확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뮤는 이러한 신뢰 구간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한이 x바 플러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하한이 x바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자, 만약 모 표준 편차를 몰라서 대신 s를 사용한 경우에는 t분포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t분포에서 우측 확률이 0.025가 되는 이 x값이 t0.025라고 표시하고 그리고 0을 중심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t 0.05라고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준화해 준 값이 이 구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0.95입니다. 왼쪽과 마찬가지로 x바를 표준해 준 값이 마이너스 t부터 플러스 t까지 있을 확률이 0.95입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t 0.05라고 썼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유도까지 같이 써줘야 됩니다. 자유도는 n-1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양쪽으로 곱해주고 넘겨주고 하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뮤에 대한 신뢰 구간은 x바 플러스 t의 루트 n분의 s, x바 마이너스 t의 루트 n분의 s.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점은 시그마와 s의 차이요. 그리고 z값과 t값의 차이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개념만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두 가지 경우로 요약할 수 있죠. 모 표준 편차를 알 때와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입니다. 알 때는 z값을 이용하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시그마 대신 s를 쓰고 t값을 곱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신뢰 구간을 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엑셀에서는 컨피던스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피던스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 표준 편차를 알 때는 z 정규분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confidence.nor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고요.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t분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confidence.t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입해 줘야 되는 값도 이것은 유의 수준 5%를 뜻하는 것이고요. 표준 편차 그리고 표본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confidence.t일 때는 알파 값 유의 수준 대입하고요. 그리고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표본수 이렇게 넣으면 이 구간 너비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 표준 편차를 알 때 사용할 함수와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 사용할 함수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170페이지의 예제 4.4입니다. 평균 신장을 추정하는데 10명을 조사하였더니 표본 평균이 170이었습니다. 이때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가 4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뮤는 x바 플러스 마이너스 z 0.025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었죠. 자, 이 공식에다가 이러한 값들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는 x바는 170이었죠. z 0.025는 얼마였습니까? 1.96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n은 표본수니까 10을 대입하고요. 시그마는 알려져 있는데 4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이 값이 약 2.48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즉 상하는 170 플러스 2.4792, 하하는 170 마이너스 2.4792, 즉 모평균은 167.52서부터 172.48 사이에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의 예제 4.5입니다. 방금 전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편차를 모르는 것입니다. 편차를 몰라서 10개의 표본으로부터 S를 계산하였더니 그 값이 5.02였습니다. 자, 이때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은 이와 같이 됩니다. 시그마 대신에 S를 썼고요. 그리고 Z값 대신에 T값을 썼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값들을 이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바는 170이고요. T 0.025. 표본수가 10이니까 자유도가 9일 때겠죠. 이 값을 책 뒤에 표에서 찾아보니까 2.26입니다. 예, 그리고 N은 10이고 S값 계산한 것이 5.02가 나왔다고 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해 보시면 3.59 정도 나옵니다. 즉 평균은 166.41서부터 173.59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입니다. 앞에 두 문제는 공식을 외우지 못하더라도 엑셀에 의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편차를 아는 경우에는 저희가 confidence.norm을 이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편차를 모르는 경우에는 confidence.t를 이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엑셀을 이용해서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첨부된 4-1장 엑셀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평균시장을 추정할 때 편차를 아는 경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구간 너비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누르시고요. 예, 그리고 통계 가셔가지고요. C로 시작하죠. 예, C로 가시면 컨피던스 놈과 컨피던스 T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편차를 아는 경우니까 컨피던스 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첫 번째가 알파인데 알파는 유의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틀릴 확률이니까 0.0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지금 현재 4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4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표본의 크기입니다. 10명이었기 때문에 10이라고 쓰면 2.4791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것은 구간 너비이기 때문에 신뢰 구간을 구하려고 하면 평균 170에서 이 구간 너비를 빼주셔야 되고요. 상한을 구하시려면 170에다가 이 구간 너비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은 167.52에서부터 172.48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차를 모르는 경우를 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 너비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fx 가셔서 confidence.t를 이용하고요. 편차를 모르기 때문에 confidence.t를 이용하겠죠. 확인 누르시고 알파 값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0.05, 그 다음에 사이즈는 10은 똑같은데 단지 표준 편차는 우리가 샘플로부터 계산한 값을 넣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S가 5.02로 계산이 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5.02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3.59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70에서 3.59 빼주고 그리고 170에서 3.59 더해주면 됩니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걸 카피해서 여기다 붙이면 빠르게 계산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confidence.norm과 confidence.t를 이용해서 쉽게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시장을 추정할 때 편차를 모르고 이렇게 편차가 계산되어져 있다는 것은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로우 데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로우 데이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엑셀의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4-1장 엑셀 파일로 가셔서요. 기술 통계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명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로 가셔서 맨 우측에 데이터 분석 도구를 엽니다. 데이터 분석 도구에서 기술 통계법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의 범위는 신장서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방향은 열 맞죠? 그리고 첫째 행은 데이터가 아니라 이름표였죠. 그래서 이름표자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출력 범위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약 통계량과 평균에 대한 신뢰 수준 95%로 한 다음에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맨 밑에 신뢰 수준에서 3.59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예, 이것이 신뢰 구간의 너비죠. 예, 그런데 기술통계법에서는 신뢰 구간의 너비라고 되어 있지 않고 95% 신뢰도에서 구한 값이다 라고만 표시되어 있으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신뢰 구간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170에서 마이너스 3.59 그리고 상한은 이퀄 170 플러스
3.59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즉 원자료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데이터 분석 도구의 기술통계법을 이용하면 기초통계량과 함께 실내 구간의 너비가 같이 표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모평균의 구간 추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모비율의 구간 추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